잡지 속의 인물 같은 느낌. 남성 트렌드는 뭘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앞으로의 트렌드는 누가 정하는 거야? 내가 이 옷을 왜 입는지 배나 오다가 뿔러서 멀어지고 노타이 열풍이 불었잖아요. 쿨비즈. 이 사람이 현실 세계에 오면 참 튀겠다. 야채 장사가 입으면 좋을 만한 유니폼. 디자인만 유니폼이 유니폼만. 그러니까 나의 취향을 찾는다는 게 이게 좋아 보여서 내가 좋은 건지. 네, 우리 빛나는 법에 오늘도 상큼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장소가 좀 달라졌는데 오늘 돈 좀 썼어요. 세트가 바뀌었어. 네. 그리고 약간 패션이 오늘 근데 오늘 신부화장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좀 신경을 썼습니다. 15만 원 든 것 같아요. 네, 바로 옆에 계신 분께 박수 한번 옆에 최고였어. 나 이거 좀 봐줘야 되지 않아? 이거 좀. 맞아. 이거 왜 넘어가? 일하다 오신 거예요. 맞다고요. 네, 좀 우리. 컨셉 한번 우선 여쭤볼게요. 오늘 네. 저기 우리나라 최고의 남성 잡지죠 아레나의 그 박지호 편집장님을 모시게 된 기념으로 제가 패션의 완성인 장화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됐고요. 아니, 딱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박 편집장님을 모시고 말 끄는 기분이 도키호테 산초. 말고미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그 아레나라는 남성지에서 소장을 맡고 있는 박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무한도전 캡처해가지고. 아주 최근에 무한도전에서 제 친구? 네, 제 친구? 나오면서 근데 사실은 아레나 잡지를 이렇게 보면 네. 참 멋지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사람이 현실 세계에 오면 참 튀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약간 잡지 속의 인물 같은 느낌이랄까? 사실 지금 다른 분들은 대체로 잘 입으셨고요. 네. 우리 바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발 말 그대로 패션 트렌드 거기다가 지금 어울리지 않게 이런 머플러까지 패션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아, 그렇죠. 많이 생긴 건 사실인데 어릴 때부터 충분히 습득하지 못했어요. 저희가 의리 빛나는 밤에가 이제 슈퍼을이 되기 위한 방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지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슈퍼을의 모습이 약간 에디터의 그렇죠. 취향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취향을 가질 것, 뭐에 관심을 가질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젊은 회사원들이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옷을 이렇게 잘 입는 편은 아니었고 지금도 많이 배우는 중이에요. 다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좋고 비싼 걸 입는다라고 사실 옷을 잘 입는다 보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왜 입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랄까 이런 게 명확한 거 그런 게 더 중요한 생각을 해요. 이유가 있는 거. 본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다고 해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만 예를 들어 키가 크건 작건 얼굴이 크건 작건 간에 그 상태 내에서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렇죠. 스타일이 무엇인지. 사실 저도 뭐 우리 원우 대표 못지않게 막 입어본 적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건너고 난 다음에 제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거울을 자주 보신 거고 안 본 거예요. 원우 대표도 아마 좀 지나면 네. 금방 찾을 수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직업병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만 딱 보면은 몇 점 막 이렇게 보이시지 몇 않아요? 점으로 하지는 않는데 네. 되게 옷을 잘 입었다 못 입었다 정도는 보죠. 그리고 사실 저는 옷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나 어떤 우와. 걸 읽는가 오. 이런 것들도 같이 보게 된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사람은 이제 스스로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하고 또는 살아가는 이유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취향을 찾는다는 게 이게 좋아 보여서 내가 좋은 건지 내가 진짜 좋아서 좋은 내가 건지. 한번 말해볼까? 미안해. 아니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거는 뭐냐면 누구나 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울퉁불퉁한 모습이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데 우리가 획일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몰라. 근데 나이가 들면서 옷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한테 맞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비로소 조금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꼴을 이렇게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 그것이 취향이 아닌가. 저는 좀 아까
이렇게 싶었던 게 보통은 잡지사 편집장이라고 하면 옷 보겠지, 평가 매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실은 그런 패션의 완성을 그가 읽고 있는 책, 듣고 있는 음악, 갖고 들고 다니는 가방 이 전체를 보고자 하는 그 관점 그게 에디터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옷을 사실은 자기 의사들이 입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트릿 패션, 힙합 이런 음악 파는 패션들. 그러면 그 사람의 취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음악을 좋아했고 원래부터 이런 방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옷도 이렇게 입는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오면서 뭘 좋아하는지. 저는 취향이랑 그냥 음식맛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는 이게 맛있고 누구한테 이게 맛있는데 사실은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아무나 막 먹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데 옷이건 음악이건 책이건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걸 끌렸던 또는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년 봄에 유행할 그런 트렌드가 뭘까라는 게 남성 트렌드는 뭘까라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런 질문을 꼭 받으시잖아요. 네, 많이 봤습니다. 2014년 내년은 어떻게 예상하나요? 저희 책을 사서 보시면 와우! 이거 멘트가 여쭤봤어요. 달라. 장사도 맛배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그런데 저 지금 진짜 매년 두 궁금한 번씩 게 밀라노에 가신대. 도대체 앞으로의 트렌드는 누가 정하는 그렇죠. 거예요? 트렌드를 누가 정하진 않고요. 다만 한 발짝 앞서서 트렌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패션도 마찬가지고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그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끼리 어쨌든 소통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측할 경우가 많이 많았던 맞아요. 사실인데 요즘은 스포티즘이라고 스포츠 요소들이 강조되는 게 오래된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신의 옷에 가령 스니커즈나 그런 어떤 뭐 모자 정도를 잘 매치업하시면 아마 현대 트렌드는 가장 많이 나가고 이거 진짜 귀한 말씀이죠. 저희도 올해 유니폼을 새로 맞춰야 되는데 야채 장사가 입으면 좋을 만한 유니폼 느낌. 와, 진짜 이거 하나 원래 주시죠. 의뢰 비용 내야 되는 저희가 실패한 게 있어요. 왜냐면 올해 트렌드가 야구였거든요. 야구 유니폼으로 맞췄다가 망했어요.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망했어요. 왜냐면 관계자는 없기 때문에. 제 대답 머릿속에는 안 해도 돼. 모터사이클 그냥 그 호기심 천국의 김경민 씨가 입는 옷 있잖아. 포도송 이거 입고. 야, 책당이잖아. 아이고 맛 좀 봐도 돼 그러니까. 알고. 진짜 포도를 달아 여기다가. 왜냐면 야구복은 몸이 좋아야 돼요. 이것도 다 타이즈거든요. 타이즈 몸이 같은 좋아. 거 입었어요? 네. 뭐 아무나 소화할 수 그리고 있는 여기가 단추가 벌어져요 잘못하면. 아시죠? 뭔지 아시죠? 벌어져. 배 나오다가 뿔 이렇게 벌어지고 아래 단추가 풀어지고. 그때 야구복 기르는 게 정말 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거 맞아요. 적합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어울리지 않았을 테고. 네. 그다음에 왜 채소 가게, 야채 가게에서 그걸 입었는지를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운동선수필 남자다운 저희가 총각들만 일하거든요. 그냥 제가 그냥 바라는 걸 하나 네, 네. 말씀드리면 저희 집 앞에도 야채 가게가 있는데 너무 뭐랄까 번잡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정신이 없어요. 쉼의 어떤 느낌을 주는 어떤 컨셉이었는데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옷도 거기에 맞춰서 약간 천연에 가까운 어떤 염색 느낌의 스파를 받으러 외부에 나가면 약간 편한 빛깔의 편한 색상 옷 입고 있잖아요. 그 왜 안 되냐면요. 얘가 어떻게 파는지 보여드릴게요. 밤 한번 팔아보세요. 어머님! 우리 아버님과 밥을 위해서 어머니 옷감만 드셔야 돼요!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리추얼을 만들면 돼요. 리추얼? 자, 공군 옷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공군하면 생각나는 거 딱 하나. 빨간 마우라. 그런 것만 하나 만들면 되지. 굳이 유니폼을 만들 필요가 뭐 있냐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무슨 뭐 군인의 날에 군복 입고요. 계속 바꿔 입어요. 근데 통일된 리추얼 하나가 있으면 난 좋겠다. 이거. 통일된 리추얼. 이게 모자가 됐던, 머플러가 됐던, 장갑이 됐던. 그거 하면 돈 많이 들 필요 없다는 거지. 오늘 돈 벌어 가는데요? 4천만 내놔라. 이거 4천짜리다. 사실 우리가 뭐 하나가 꽂히면 사실 그쪽으로만 얘기가 쫙 쏠려서 그러니까 디자인이면 디자인만 뭐 유니폼이 유니폼만 그래서 이제 전체 밸런스를 좀 놓치기 일쑤인데요. 사실은 일본 패션이 좀 다르다, 뭐 미국 패션이 좀 캐주얼하다 이런 느낌은 뭐가 결부된 거냐면 실제 액션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애틀에 가면 PC라는 책이 잘 나오죠. 가면 이제 거기 생선 가게는 활기차게. 막 고기 막 던져주고 그건 관광객 와서 찍고 그런 체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파이커 플레이스죠. 예. 예. 다시 말해서 총각내 야채 가게 이제 그 동안의 특징들이 있었죠. 이것이 이 유니폼과 결부돼서 어떤 시너지를 낼 건지가 핵심이라는 거고
뭐 우리가 기업을 가보면 딱 문 열고 들어갈 때 뭐 질식 갈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은 보면 심지어 사무실에 전화도 조용조용 받아요. 아 저런. 무슨 사무실에서 소리 하나가 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기 쉽지 않겠죠. 그 색깔이 정해져 있죠. 말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는 그런 네이비 색깔을 입어야 되고 바지는 또 어떤 걸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듈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얘 진짜 정말 어떻게 여름에 네. 무슨 온도 낮추겠다고 노타이 열풍이 불었잖아요. 쿨비즈. 아 쿨비즈. 근데 정말 어색해요. 얘가 노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와이셔츠에 노타를 안 하고 가니까 위에를 잠궜다가 풀렀다가 이러더라고. 어색하니까. 그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관용이 없어, 관용. 타인에 대한 관용. 정말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그 그렇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네, 있도록 네, 해야 맞아요. 되고. 톨레랑스가. 그 톨러런스. 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튀면 안 돼, 우리는. 막 정말 안 튀기 경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 막 이사들 보면 똑같은 뭐 수트에 같은 색깔 넥타이에 어떻게 보면 사무실도 정말 여기 어떤 회사 사무실인지도 구별이 안 되게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기업 오너든 뭔가 어떤 기업에서 좀 창조적인 그런 가치를 창출하려면 좀 먼저 이런 패션이나 이런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도 좀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줄 서 있는 지금 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보면 사과 박스 열면 사과들 줄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죄송하지만은 기승전야입니다. 뭐든지 야채로 끝나요. 그 사과 박스가 사과 박스 보면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패션으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걸 보통 저희 야채 가게에서는 VMD라고 하는데 오. 예. 그 VMD를 잘 꾸며 놓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아예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됐던 한 장의 사진이 있는데 똑같이 사과 좌판을 펼쳐놓고 사과를 파는데요. 이제 그냥 이런 함지박에 사과를 쭉 쌓아놓고 파는 장면을 지나가는 마케터가 조언을 한 거죠.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제가 한 가지 조언 도와드려도 될까요?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 상태 그대로의 그 함지박 테두리를 푸른 나뭇잎으로 쭉 테두리를 월계관처럼 쫙 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녹색과 빨강의 극대비와 함께 그 자체가 손님을 맞이하는 잔치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예요. 그 또 하나의 사진을 보면 생선은 다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가? 약간 비스듬히 누워 있고 거기에 파인애플 꼭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심어 놓으면 막 생선이 펄떡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아니, 오늘 박 편집장이 오시니까 우리가 없었던 잠재력이 막 초시하게. 자연스럽게 좀 대한민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 상하관계의 대표적인 관계이세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PD님이 왜 저런 거 있냐. 그러니까 좀 너무 군대 신분은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너무 말씀하셨는데. 정말 획일화돼 있고 너무 상명하복이고 그다음 윗사람한테만 잘 보여야 되고 성과보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우리나라 미래가 어둡지 않은가. 우리나라 회사 문화가 이제 두 가지 좀 변곡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점. 98년 이 IMF 위기는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극히 없었죠. 그 전까지는 해고 혹은 뭐 부도 이런 게 남의 일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때 그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커다란 그러니까 대마불사의 신화가 그때 깨지는 걸 빡 느끼면서 예, 그때 한번 기업 문화와 뭐 아예 이제 근간을 한번 흔들었던 게 있었고요. 이번 2008년 국제금융 위기가 아, 이게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우리만 잘한다고 지금 되는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커다란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나사 조이고 뭐 마른 수건처럼 효율 맞추고 이렇게 한들 밖에서 오는 쓰나미는 막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요. 변화하지 않으면 매번 도태당한다. 예, 얘기하고 하시잖아요.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당한다는 걸 이제 정말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고 그래서 찾는 결론들이 이제 미래의 상에 가까이 가고 있죠. 수평적인 문화, 뭐 상용- 지금
대기업 중에도 일부 기업들은 직책으로 안 부르잖아요. 맞아요. 모모님. 이 변화도 그게 되게 익숙해졌더라고. 나는 그게 처음에 되게 어색하잖아요. 부장님 대리님,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부르다가 모모님 부르면 뭐냐 부사장이 대리한테 모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 옆에서 들으면 되게 어색하고 오글오글하는. 예. 근데 요즘 그게 굉장히 익숙해졌고 어떤 기업은 별명 부르는 기업도 있고 영어 이름 부르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 이제 수평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럼 수평구조 그게 뭐 밥 먹여주나 싶죠. 우리 희동구 선배, 동구 형이 감독 부임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그렇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해서 그렇게 그냥 알아서 잘 풀리듯 간 줄 알지만 사실은 굉장히 혁신이었던 거예요. 어떤 식이었냐면 그 전에는 그러니까 희동구 형은 지성, 영표, 써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뭐 형 맹고. 없는 거죠. 맹고 이렇게. 그래서 패스, 지성, 영표, 패스 이렇게.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 말을 깐 거야. 그 말을 깐 전에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선수 시키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성이 감히 명보 형한테 패스하려면 명보 형님 갑니다 이런 말도 못 하는 거예요. 하늘 같은 선배니까. 그러니까 무슨 패스가 순식간에 일어나고 무슨 뭐 세트 플레이가 됩니까? 지금 막 죽으십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이름만 부르고 바로 이제는 이제 막 지성이 드리블 하잖아요. 그러면 선홍한테 주고 다시 자기한테 공 달라고 할 때 선홍이라고 말하면 오는 거예요. 여기 보라고. 빨라진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선홍 형님 해도 보지도 않아요. 그냥 아, 진짜요? 뛰면서 선홍하면 자기를 보는 거죠. 그 히딩크도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히딩크가 아무리 뭐 평등 문화를 만들었다고 그게 바로 되겠어요? 그때 유일하게 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코치 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홍명보 지금 형 감독이에요. 히딩크 자서전에 보면 홍명보가 눈을 부라리면서 노라고 얘기할 때 제일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지금 국가대표 감독이 됐잖아요. 저는 나중에 윗사람으로 올라가서 바꾸고 싶은 사람은 지금 잘못된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 저 가부장 대표님도 직원들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그럴 때 제일 무섭다고. 저는 지금 무서워하는 직원이 2명 정도 있어요. 아 수사자. 30대 초반의 수석들인데 수사자. 막 갈기가 이제 막 나가지고 뒷다리 물어 뜯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세가 좋다는 거죠? 좋죠. 그게 나아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불만 있으면 말로 하라는 거야. 괜히 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하면 일을 말로 하라. 말로 하라는 거야. 소통하자. 전적으로 동의해요. 말로 하라는 거야. 근데 직원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기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못. 아니 그렇게 해요. 해요? 예, 그렇게 말하는 직원이 좋아요. 말해서 내가 한두 번 당하고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이제 맞아요. 위에 사람이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회의할 때 얼마 웃겼냐면 이제 제 그 수사자 중에 한 명 있는데 회의하다가 내가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난 거야. 우리 회사 사업 아이템 때문에. 그래서 다 모아놓고 나는 이제 자랑하려고 야 우리가 이렇게 뜨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어. 뭘까 그랬더니 그냥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이러는 거야. 알면서. 근데 그게 기분이 안 나쁜 거야 이제는. 맞아. 이제 안 나쁜 거야. 얘가 받아준 거잖아 내 얘기를. 그 전까지는 그냥 아유 뭐야 이러고 있었던 애가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가까워졌다는 진짜 거지. 답답했나 보다. 아웃라이어 책을 보면 독특한 문화를 지적해놨죠. 우리나라 그 모 항공사에서 이제 괌 참사가 났거든요. 실제로 블랙박스를 열어서 해독해 보니까 일종의 이제 코리안 조정사 증후군 이런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던 거죠. 그게 뭐냐? 부기장이 감히 기장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예,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기장이 계속 이제 좀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장이 바로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꼬리를 흐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실제 블랙박스를 들어보면 빨리 고도가 지금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부기장이 먼저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장한테 전했는데 바로 피드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까지 지금 위험합니다 해줬어야 됐는데 나는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말하면 혼나지 않을까 더 말을 안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잠시 뒤 빵 터니까 그러니까 그 아웃라이어 책에 보면 한국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상명하복 문화의 왜곡이 낳은 인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서야 뭐 수평적 사회 뭐 의사 뭐 구조 회사 문화 이런 얘기를 매우 상식적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예전까지 우리 선배님들 시절만 생각해 보면 참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대적 변화였죠. 그 얘기하니까 저는 저희 직원들이나 이제 좀 회사에서 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상용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밑에 사람들이 그걸 윗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밑에 사람들이 바꿔야 돼요. 윗사람들은 안 바뀌어. 나이 먹으면 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노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회의 자리에서 인상만 쓰고. 아니 저도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을밤에서 이렇게 막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이었으면 제가 굉장히 버릇없는 거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좀 그렇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네. 아니 그 띠동갑인 분들을 제가 진짜 거의 동갑대하듯이. 띠동갑이에요? 네, 띠동갑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워낙 귀하신 아, 분을 바쁘신 분이라. 이렇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빨리 가게 돼서 저는 되게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와서 놀랬던 게 뭔가 약간 딱딱한 분이 아닐까 했었거든요. 뭔가 크리에이티브라고 불리는 창의성 있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근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일단 어릴 때부터 교육제도 좀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대학 가서도 취업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걸 키울 여력은 없고, 회사 가면 또 회사의 상목하고 문화가 완전 짜여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하지만 거기에 틈을 내는 게 중요한 생각이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의 의미를 거기서 생각합니다. 틈을 만드는 것. 그게 제가 말하는 취향의 어떤 부분인데, 근데 다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정리 잘 해주시고, 야채 가게라는 독특한 어떤 컨셉으로 잘 그다음에 컨텐츠 만들고 계시고 뭐 이 친구는 언급하다 나 기다리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한번 칭찬해 주세요. 아니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요. 사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와. 나와주셔서 고마워. 문화는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정말 위에서 만들어준 문화에 내가 적응되는 건요. 그건 사육당하는 거예요. 문화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문화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이. 문화는 두 사람 이상이 존재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반 문화가 있는 그러면 거죠. 60억 인구에서 문화가 몇 개가 만들어지고 예, 갈굼 문화 있죠.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이 둘의 문화가 있는 거고 또 여기 전체의 문화가 있는 건 무한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뭐 다른 사람이 만든 문화에 적응한다? 이건 잘못된 말이야. 근데 그 지적 좀 제안하신 것 중에 지금 한국 사회가 문화가 너무 다양하지가 않고 사람들이 너무나 표면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또 너무 혼자 다르면 튀고 안 정말 돼. 문화를 딱 비교해 보면 김밥 천국에 가면 만약에 스타벅스에 가면 콜링 할게요. 뭐 포이어 뭐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김밥 천국에서 뭐라고 포이어 아메리카노 예, 롤링 할게요. 롤링 할게요. 근데 뭐 김밥 천국에 가면 미소 테이크아웃 할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 종영 아주머니께서 이게 셀프인데요? 이렇게 하잖아. 그게 문화거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어떤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특질적인 그런 관계를 규정하는 걸 문화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대기업이나 많은 기업들이 이 문화를 봤을 때 이 문화만의 어떤 특질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는 집이 많다라는 거야. 기업이 컬러가. 근데 기업이 꼭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 돈 벌기도 힘든데? 아니 문화가 어이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제 지성, 뭐 선홍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불문율이거든. 근데 문화라는 게 우리가 기업이에요 하나에 당장 우선 우리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를 맡은 붙이고. 일을 열심히 하려면은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집안에도 문화가 있죠.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집은 엄한 문화가 있고 민주적인 집은 민주적인 문화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 문화에 따라서 소통의 격이 폭이 달라진다는 거지. 기업 문화는 철학이에요. 철학. 창업주의 철학이 얼마나 소통 잘 되면서 자유롭게 퍼져나가느냐 그거죠. 구성원이 각자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기업 문화를 왜 따져야 합니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답변하면 이런 거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모든 연극은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매 장이 각각 훌륭하다고 해서 전체 연극이 반드시 훌륭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우리 들어봤죠. 지금 우리 기업 사회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런 시대를 끝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각자 담당해야 될 역할들은 말 그대로 하나의 부문일 뿐인 거고 이것이 모여야만 무언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적인 예로 자동차 옛날에는 자동차 그러면 바퀴 4개 이렇게 모여서 뚝딱뚝딱 하면 되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만 5만 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가 하고 있는 일이 상대방의 거의 거미줄처럼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문화가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 그건 아예 나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씀이셨어요? 네, 이 대목에서 네. 제가 오랜만에 피터 드럭 아저씨 아니 현대 근로자의 성과는 내가 아닌 타인에게 전달될 때에만 성과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닌 아니, 타인에게 전달된 가치만이 성과다라는 거. 우리 지금 사회를 뭐라고 그러죠? 지식 정보화 사회 혹은 지식 산업 사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식이라는 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냐? 남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식이란 역량이란 내공이란 이런 말은 어떻게만 증명될 수 있냐? 협업을 했을 때 나의 생각이 다른 팀에 우리 팀의 구성원에 어떻게 전달돼서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지로만이 당신의 지식이 측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리처드 도키스가 얘기하는 밈이라는 거죠. 밈. M-E-M-E. 문화 유전자 밈. 모든 지식과 사상은 전파된다. 마치 유전자가 복제되듯이. 아 하도 문화 들어가지고 무가 생각이 난다. 무 한번 팔아보시죠. 어머니 저 바람 안 들었어요. 가발무 이렇게 빨고 있습니다. 바람 안 피는 겁니다. 하도 무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오늘 바람 안 피는 대한민국의 거로 맞아. 문화 이런 얘기 좀 해봤는데 을밤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마무리. 마무리를? 네, 이제 우리 안에서도 문화가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얼빠 문화. 네. 문화의 두 수레바퀴가 있다. 하나는 다양성, 하나는 창의성. 쌍발통이네요. 이 두 개가 사실은 잘 뭉쳐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두 축이 잘 균형을 맞춰야 문화라는 게 이루어진다고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다르죠.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나름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준 노무현 PD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와! 나 잘했어? 만화책 중에 슬램덩크라는 만화 있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네, 거기서 그 변덕규라는 센터가 변덕규라는 센터가 최치수의 라이벌. 네, 채치수한테 조언해 주는 게 있어요. 물을 깎으면서. 아, 걔가 일식 네, 조리사대가. 네, 물을 깎으면서. 아, 있다. 네가 생선회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 너의 팀원들이 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너를 충분히 그 주인공 역할을 해줄 거고 너는 그 주인공을 빛내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을밤의 문화는 팀워크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내가 막 잘하지 않아도 정리해 주시고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더 재밌게 해주시는 품격을 올려드리고. 네, 을밤의 가장 큰 문화는 제일 멋진 팀워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방송도 처음이고 뭐 다 열심히 살아온 이른바 직장인이자 생활인 같은 이런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이제 팟캐스트라는 이런 방송 환경에 뛰어들었을 때 누군들 이런 팀워크와 이런 성취를 기대했겠어요. 이제 근데 그걸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막 닥달해서 왜 캐릭터 안 잡아요? 왜 안 뽑아내요? 왜 뭐가 재미가 안 터져?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을밤의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 을밤의 문화는 누구도 안 그랬네요. 네,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기다려서 나온 그 새싹의 소중함을 알았던 문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문제 해결을 즐기는 그러니까 을의 친구가 되고자 했던 우리의 눈높이랑 일치하는 짝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는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나요. 피드백 문화. 서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거든.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첫날 생각나요. 1화 녹화 끝나고 싸웠거든요. 네. 말 끊는다고 나보고. 네. 말을 끊어. 저급한 대화 기술 아니냐. 너는 방송 좀 보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 잘하고 계시죠. 타격받는 지식인으로 얘기에는 왜 자꾸 타락한 지식? 네, 어쨌든 타락한 지식인처럼 보여도 정말 대단한 친구분을 또. 그럼요. 아, 네, 예. 절친이었던. 네, 절친이었죠. 네. 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방송의 품격을 바로 다르게 할 수 그렇죠. 있다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산증인이었어요. 품격이 좀 갈수록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도 하고 또 여러분의 더욱더 끈끈한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박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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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